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조금은 길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시작한 지 뭐 이제 4년, 5년, 조금은 이제 시간이 된 편이에요. 4, 5년 정도면은. 그리고 주식 시작하고 제 영상을 좀 감사하게 많이 배웠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2023년도에 5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다. 꽤 크죠? 잘 하신 편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근데 문제가 뭐냐? 작년부터 지금까지 돈 다 날리고 300만 원 남았다. 1억이 300만 원. 주식이 무서운 게 또 그렇게 확 줄어들거든요. 23년은 좀 상승장이기는 했어요. 자, 그래도 근데 이제 자신이 왜 깡통 찬주를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셔요. 뭘 하면 안 될지 알고, 근데 이게 멘탈이 나가니까 특히 내가 1억 이런 그 재테크 자본에서 내가 한번 그 하이 포인트를 본 순간 내가 1억이라는 예수금을 찍었어. 그러면은 거기서 줄어들 때 그 괴리감이 분명히 생겨요. 내가 한때 그냥 매매할 때 기본적으로 막 3천, 5천씩 툭툭 사는데 예수금이 줄어서 뭐 훨씬 줄어가지고 막 200, 500 이렇게 사야 돼. 10분의 1로 줄었죠. 멘탈이 나가요. 그리고 복구 심리. 아까 1억 찍고서 지금 뭐 한 7천까지 내려왔어. 그래도 1억 내가 50에서 1억을 찍고 7천 내려오는 거는 복구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당장 내가 3천에 손해본 거에 포커싱이 되지 50으로 1억 만들었던 거에 포커싱을 하진 않습니다. 1억이 지금 3천만 원 손실봤다 라는 거에 포커싱이 돼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복구 심리가 가득가득하니까 머리로는 알아. 뭐를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매매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도 못 지킨다. 1억 만들 때는 9시에서 10시 반 오전 매매하고서 좀 쉬고 엄청 그 데이 트레이딩의 정석이죠. 오전 시간에 돈 쏠리는 그 시간대에 탁 매매하고 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후장에 좀 오후에 새로 올라오는 신고가나 뭐 박스권 탈출하는 종목 그런 것들 주도주 생길 때 돌파 위주로 해가지고 하루에 종목 수도 5개 이하. 엄청 그 인내심도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석 같은 케이스인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 아는 게 어설프게 많아졌어요. 아는 게 많아졌어. 그리고 멘탈도 안 좋아. 왜? 손실이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다 쑤시고 잡주도 하고 뭐 그냥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문제가 뭐냐? 알고 있는데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리고 2월 달에 500으로 갔다가 2월 달 2월 초 좋았죠. 500으로 갔다 1300까지 뭐 2배 넘게 수익을 냈는데 이때도 수익 냈던 거 했던 패턴 그대로 해서 강했던 종목 그대로 시간대 잘 지키고 했는데 그러다가 한 번에 이제 크게 다 날리고 지금 마이너스까지 갔다. 마이너스까지 간 거 좀 크죠? 심리적으로 이런 거는 근데 또 크리티컬합니다. 스스로한테. 이 돈도 돈인데 엄청 크리티컬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모든 자신감이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좀 주식 초보분들은 지금 이 영상에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왜? 주식 초보 때는 수익 내는 방법 자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꾸준히 내거나 이런 식의 케이스로 나만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공감은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 이 영상은 좀 수익 내봤던 좀 중수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 딱 이 느낌이죠. 수익 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인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상황인 거야. 수익 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수익 내면 되잖아. 돈 벌면 되잖아. 근데 돈을 못 버는 상황이야. 얼마나 억울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식이 깡통 차는 경우는 정말 많지만 그래도 뭐 한 종목 풀베팅하고 풀베팅 이후 손절 못 쳤을 때 혹은 여러 종목 매매를 하더라도 시황 신경 안 쓰고 비중 뭐 레버리지 등 포함해서 풀 매수 근데 이제 거기서 지수 과매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레버리지 썼으니까 이제 반대 매매 해서 깡통으로 이어지는 이런 케이스들 이것도 뭐 사실 결국에는 한 종목 풀베팅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1번이든 2번이든 비중이 풀이라는 거거든요. 1번 케이스든 깡통 짜는 것 중에 1번이든 2번이든 비중이 풀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 22년도
금리 인상, 이때 금리 인상 큰 주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쭉 밀리고 거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지수 시황에서 막 폭탄이었잖아요. 이때. 그래가지고 크게 미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발, 기술적인 반등 해가지고 요때 시장이 좋기는 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 상승장에서도 결국 못 버는 개인 많습니다. 그냥 다들 상승장을 좋아할 뿐이지 돈을 벌고 잃는 거는 조금 달라요. 고수들은 자신과 맞는 장에서 크게 벌 줄 알거든요. 근데 주식 초보분들은 사실 시장이 그렇게 영향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장보단 상승장이 더 좋기는 하죠. 확률적으로.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 자신만의 장세에 맞는 시그니처 매매, 주력 매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초보 때는 이제 수익 내는 매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겠구나, 나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공부하는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자신만의 주력 매매를 만드는 단계이고, 이제 지금 같은 케이스는 주력 매매를 만들고, 그게 실제로 이제 매매 잘 하다가 몇 번 삐끗삐끗 해가지고 무너진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일단은 중요한 게, 내가 벌었던 매매가 있는 게 엄청 중요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사실 초보분들한테는 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조금 수익 내봤는데 좀 꾸준히 어느 정도 일정 금액도 그렇고 기간도 내봤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면서 지금 그 상태로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벌었던 매매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포인트예요. 그리고서 이때 벌 수 있던 시황, 내가 어떨 때 매매를 해서 시황 이런 거랑 매매 방식은 어떻게 했는가 정리를 하면은 주식을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공부하고 수익 내는 나만의 매매 방식을 찾았다. 첫 번째는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매매를 통해 뭐 일정 기간 수익도 냈다, 내봤다, 경험이 있다. 그리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케이스가 보통 여기까지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월천을 월 3천을 위해서 트라이 하는 거죠. 월천인데 나 월 3천 찍어볼래. 월 3천 찍으면 월 5천 찍을래. 해보고 싶어서 더 다음 스텝을 위해서 비중을 늘린다거나 비중을 늘리거나 혹은 비중을 늘리면은 비중 늘리는 거는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무너지진 않아요. 비중만 단순하게 조금 더 늘리고 하는 경우는 아예 크게 무너지고 그러기는 조금은 쉽진 않거든요. 매매 틀이 있기 때문에 손절치고 치고 하면은. 근데 이런 케이스 혹은 저는 보통 이런 케이스가 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더 공부를 하는 거죠. 회전율을 위한 공부를 더 한다. 회전율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지식들, 그리고 특히 새로운 매매 방법에 대해서 뭐 데이 트레이딩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막 열심히 고민을 하고 그런 지식들이 이제 지식이 추가가 됩니다. 지식이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새롭게 도전한 매매에서 안 무너지면 다행인데 새롭게 도전은 사실 바로 성공하기가 쉽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태어났을 때 애기들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 위해서 막 수없이 무너졌다 일어났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도전에서 한 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도전한 매매에서 결국 좀 무너져. 새롭게 도전한 매매에서 계속 무너진다.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은 다시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원래 잘하던 매매까지 영향을 줘버려요. 그러면 이런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갑자기 멍청이가 된 느낌일 거예요. 원래 잘하던 매매까지 영향을 줘버리는 경우 이게 꽤 많거든요.
주식 초보분들은 사실 이제 나만의 매매 방식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케이스 단계이고, 나만의 매매 방식이란 그게 이제 시장에 기간, 일정 기간 수익, 뭐 수익금 이런 것들을 내기 시작하면은, 아 이제 보통 여기서 유레카를 한번 외쳐요. 나 이제 돈에서 별로 걱정 없겠구나.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구나 하는데, 보통 사람이 거기서 욕심이 끝이 날 확률이 정말 드물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 위해서 월천 찍었으면은, 월천이 사실 적지는 않잖아요. 저는 월천을 왜 주식시장에서 왜 다들 이제 너도 나도 월천을 쉽게 버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월천 그냥 직장 기준으로 갔다가 월천 벌려면은 세전 얼마 벌어야 돼요? 1억 5천은 넘어야죠. 1억 5천, 2억 가까이 돼야지 이제 월천쯤 되겠죠. 실수령 세후 월천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대기업 일반 직원들 직장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월천이란 금액이 엄청 커요, 주식에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월천이라는 게 좀,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월 3천을 위해서 뭐 비중 늘리고 월 5천을 위해서, 혹은 비중을 늘리는 케이스는 조금은 이제 뭐 상관이 없을 수는 있는데, 보통 요쪽으로 가거든요. 회전율을 위해서 내가 수익 매매를 위주로 하면은 데이 트레이딩을 막 어떻게든 막 뚫어보려고 새로운 매매 방법에 대한 지식을 막 추가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당연히 첫 회에 성공하기 쉽지 않죠. 여러 번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비중을 낮게 하고 본 매매 방식에 영향을 안 주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냥 처음에 한 번, 두 번 순절은 뭐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막 10번 반복되고 20번 반복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겠죠. 그러면은 원래 잘하던 매매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악순환 사이클이에요. 멍청이가 된 느낌이야. 이게 그냥 기법 매매로, 일정 뭐 기법 매매로 기법으로 수익을 잘 냈다.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수익 나잖아요. 수익은 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 여기서 더 크게 벌고 싶어. 막 이것저것 공부를 하고 돌파든 눌림이든 막 공부를 하면서, 그 새롭게 공부하는 매매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공부 중이니까 매매 계속 해보고 비중도 높여요. 근데 그 매매가 이제 그것만 깨지면 다행인데, 이런 경우 내가 잘하던 매매 아까 전에 아는데 혼동이 된다고 하잖아요. 섞여버려요. 섞이면서 잘하던 매매는 막 원래 일정 자리에서, 이 기법 자리에서 사면 되는데, 사면 되거든요. 그냥 기법 통계대로 왔다 이거 해가지고 그냥 사면 돼, 종목 선정하고 했으면 그러면 수익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래서 손절 칠 것 같고 저거는 저래서 못 사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냥 이도 저도 아니게 돼버려요. 모든 매매가 망가지는 순환, 그 사이클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익이 일정하게 나기 시작하면은 그 매매를 오랜 시간 좀 굳혀야 돼요. 시멘트 뭐 양생하듯이 굳히듯이 오랜 시간 굳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주식 공부하고 좀 수익 내다 보면 착각하는 경우인데, 주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편할 것 같네요. 주식이니까. 자, 어떤 테마가 1차 상승을 만들어요. 이거 1차 상승이에요. 1차 상승. 1차 상승하고 어떻게 되죠? 이제 이 종목이 1만, 초전도체로 봅시다. 그냥 이런 게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신성 델타 테크 나와라. 얘가 차트가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자, 1차 상승을 했는데 얘를 세력이 뭐 10만원, 20만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만원짜리가 10만원으로 직행을 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죠. 보통 어떻게 해요? 1차 상승을 하고 양생 시간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굳혀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음 시세로 넘어가죠. 1차 시세 주고 위아래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양생 기간이 필요하고 굳히고 2차 시세 세게 줘버려요. 이런 것들. 이게 테마가, 얘가 세력이 15만원, 20만원 보낼 생각이어도 바로 보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세력이 이렇게 보낼 생각이 있더라도 중간에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구간들,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힘을 굳히는 구간이거든요. 힘을 모으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들이 힘을 모으는 구간이에요. 다음 시세를 위해서, 대시세를 위해서.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수익 냈을 때, 수익을 내면은 이제 수익 내기 시작해 내가. 그러면은 이제 끝났어,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숨쉬듯 자연스럽게 만들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하면은 이 구치는 내 걸로 진짜 숨쉬듯 자연스럽게 만들 정도로 체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운동 선수들 뭐 잘 나가는 분들 어떻게 해요? 같은 운동 5년, 10년, 20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뭐 재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예체능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틴 같은 거 똑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몇 시부터 뭐 운동하고 몇 시부터 뭐 하고 식단은 어떻게 그런 삶을 막 5년, 10년 꾸준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식도 똑같아요. 수익 내는 이게 일단은 중요한데 이런 거를 내가 만들어냈다면 그 다음에 이게 아직 내 걸로 완벽하게 체화됐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 굳혀버리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아 이거 내 거야 이제. 근데 나 여기서 더 가고 싶어. 바로 막 10만 원까지 가고 싶어. 여기 이제 3만 원 왔어요. 만 원짜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3배 올라왔어. 단기간에 막 한 달 만에 올라왔어. 딱 뚫고 올라왔어. 그러면은 얘가 10만 원 가고 싶더라도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사람의 욕심이 있으니까 당연한 흐름이기도 해요. 나 지금 여기서 10만 원까지 바로 직행할 수 있을 거야. 직행할 거야. 이 굳히는 이 지짐, 이 지지대를 발받침대를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단단하게 굳히고 이걸 탁 해가지고 박차고 올라가야 가는데 그냥 나 지금 이거 추세 탔으니까 3만원까지 왔는데 나 흐름은 좋아 나는 할 수 있어 주인공이야 여기까지 다음 스텝 제대로 안 굳히고 이도저도 아니게 되면서 이 스텝이 대충 안 말려가지고 좀 제대로 안 말려가지고 픽 하고 부서져 버려요 이 발판이 더 노리다가 안 무너지면은 다행이죠.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이 발판 안 굳히고 이거를 탁 디디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지겠죠. 탄탄하게 지지대를 만들고 다음 계단 스텝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나는 이제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일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매매에 대해서 트라이하고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한 반년을 1년을 붙여야 되는데 한 달 꼴랑 붙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나 지금 느낌 있잖아 나 가벼워 잘 튀었어 저 여태까지 잘 올라왔어 더 올라올 수 있어 뭐 이거 다른 사람들 1년 막 붙인다고 하는데 나는 한 달이면 충분해 내 거 얼마나 고급인데 난 주인공이야 그래서 탁 하는데 아는 게 많아지면은 좋아질 것 같지만 발전을 위해서 이게 엄청 순환을 해요 지식을 처음엔 이것저것 다 흡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이어도 다양한 주식 관련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흡수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거기서 쳐낼 거 쳐내고 나만의 매매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냐? 다음 스텝을 위해 다시 세상의 지식을 이것저것 다 흡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나만의 매매를 만들고서 여기서 뭐 수익 내는 건 중요한데 거기 이 사이에 굳히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것과 이것의 사이에 만들었으면은 이제 그걸 내 걸로 완벽하게 체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원래는 이게 필요한데 이 케이스를 만들고 나면은 이거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거를 안 하고. 내 매매에 필요 없는 지식, 습관, 과감하게 쳐낼 거는 다 쳐내야 돼요. 주식하면은. 그래야 내 성이 단단해져요. 이분이 지금 딱 그런 경우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수익을 한번 좀 내봤던 사람들은 또 해요. 또 해요. 또 잘해요. 왜? 이거 아까 보신 것처럼 한번 해봤던 사람이어서 50으로 1억 만들어 봤으니까 500으로 1300 2배 만들 수 있죠. 해봐요. 해요. 하는데 할 수 있겠죠. 왜? 했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때 경험치를 꺼내서 그때 당시 했던 매매 위주로 또 해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물품에 금이 가면 어때요? 한번 부러지면은 접착제로 여기를 부러진 걸 다시 해가지고 착 붙여. 그러더라도 어쩌죠? 원래 물품보다는 내구성이 확 떨어져 있죠. 한번 금 가서 부서졌기 때문에 엄청 잘 굳혀야 돼요. 혹은 아예 이거를 밀어버리고 다시 물품
그거를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한번 만들어봤던 물품이기 때문에 아예 다 밀어버리고 다시 물품 만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어중간하게 지금 이거 부러진 거 굳혀가지고 좀 다시 쓰려고 하는 것보다 과거에 잘 해냈던 매매 방식만, 과거 잘했던 매매 방식만 그대로 굳혀서 해야 하고, 왜? 한번 수익 냈던 방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매매 케이스는 결국 수익 내면은 어느 정도 인출하는 습관 들이면 좀 그래도 올라오거든요. 올라가요. 버는 법을 알아가지고 버는 방법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 관리가 필요한 케이스예요. 포트 관리를 하면은 살아남을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주식 초보분들이 원래 처음에 도전하는 수익 내는 방법은 일단은 그걸 알기 위해서 초보 때 공부하는 건데 그거를 이미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다른 분들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있는 위치가 살얼음이에요. 그냥 살짝 얼어 있어. 내가 위에는 있지만 살얼음이야. 이거 깨지는 순간 쫘라라.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위로 올라갈 생각보다 과거의 영광 이거 좀 되찾을 생각보다 지금 밑에 발판을 탄탄하게 굳히고 다시 박차고 갈지 아니면은 지금 살얼음인데 그냥 도전할지 이거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근데 저라면은 시간이 좀 들지언정 이 발판에다가 지금 막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철근 받고 시멘트 붓고 탄탄하게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정말 겪어봐서 알잖아요. 50만원 1억 겪어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리턴 값이 엄청 괜찮거든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꽤 괜찮아요. 자리 만들고 나면은 일정 그 패턴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지. 올라오고 나서 그것만 고정시키면은 리턴 값이 꽤 괜찮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재테크들이 뭐 다 그렇겠죠. 수익 내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려운데 내는 방법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루틴을 만들어서 반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 일정 기간 수익 내봤던 분들이 수익 내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면 첫 번째, 과거에 수익 냈던 매매를 어떻게 했는가, 나는 어떻게 했었는가, 이거를 정리합니다. 정리, 그 지워버린다의 정리가 아니라 이거를 다시 다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때 당시 그 매매를 했는지 감각을 살리고 그 당시 나를 복귀하는 거죠. 내가 잘했었으니까.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한 번 해봤는데 그 당시 내가 어떤 생각을 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나한테 정답을 찾아야 돼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식의 매매를 했는지 쳐내고 새롭게 습득한 지식들 내가 이거 배우면서 오히려 꼬였어? 그러면은 쳐내고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죠. 윈도우로 따지면은 업데이트 했는데 오류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 이제 롤백 서버 뭐 게임에서도 쓰는 단어죠. 롤백, 백서 이런 거 백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돌리는 거야. 그 이후에 막 습득했던 지식 최대한 쳐내고 그때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랑 매매에 어떤 내용들을 접목해서 했는지 그리고 정리가 됐다면 일단 이것저것 계속 도전할 게 아니라 수익 냈던 매매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욕심이 중간중간 솟구칠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비중 줄여요. 저는 욕심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거든요. 사실 그냥 예수금 인출 눈 딱 감고 하면 돼요. 그냥 계좌 반 인출해 버려요. 그리고 수익 냈던 매매 그것만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이 난다. 출금을 통해 포트 관리를 합니다. 이러면은 이게 뭐 완벽하게 정답이다. 그건 아니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또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 한번 이런 케이스를 만들면은 주식 뜨는 거 솔직히 아깝잖아요. 그냥 봤을 때
아까워요. 난 못 버려. 그리고 아마 이분도 그럴 거예요. 못 버려요. 이 정도로 내가 한번 해봤었는데 그 기억이 얼마나 강한데요. 사람이 쾌락을 모르면 한 번도 안 겪어보면 모르지만 겪어보면은 어떻게 해. 무조건 겪잖아요. 알잖아요. 삼겹살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었어? 소고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으면 몰라요.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하지만 먹어보면 어때요? 스테이크, 스시 먹어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사실 뜨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해봤던 케이스라서 거기다 기준도 지금 이 정도로 갖다 이제 좀 틀있게 말씀하실 정도라면은 정말 자신만의 기준이 좀 알차게 만들었던 분이거든요. 한번 해봤던 분이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비중 내가 좀 중간중간 가끔 못해. 그러면 이거를 사실 이걸 지키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이걸 지키는 게 베스트인데 이 미련이라는 게 진짜 1억에서 지금 뭐 300 남고 하니까 그런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다시 내려왔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 느낌이죠. 예수금이 있을 때 뭐 종목 한 번에 살 때 뭐 1억씩 사다가 예수금이 확 줄어요. 뭐 좀 막 반토막 나고 해가지고 한 번 살 때 이제 막 1,000만 원씩 사야 돼. 그러면은 이 수익금 차이가 괴리감이 엄청 크거든요. 1억 사가지고 1%에 1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1,000만 원 사면 이제 뭐 1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괴리감이 엄청 크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머리는 나 1억씩 5천씩 샀던 사람인데 지금 1,000만 원에서 막 10만 원, 20만 원 이거 누구 코에 붙여? 근데 이것부터 지금 지우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겪었던 내가 이미 겪었던 그 금액 괴리감부터 줄여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내려온 그 위치를 좀 메타인지를 해야죠. 내가 현실이 그렇구나. 그럼 주식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한때는 주식하면 다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똑같았어요. 5만원, 2만원, 3만원 그 수익 지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뎌지는 거죠. 금액도 커지고. 근데 그 당시로 다시 돌려야 돼요. 이거 그 금액 괴리는 스스로 케어를 해야 됩니다. 내 현재 위치를 판단하고 그냥 수익금에 예전에는 뭐 그냥 100만원 단위로 수익 냈었는데 지금 막 10만원, 만원 단위 이거 누구 거에 붙여? 그거 못 벗어나는 순간 일단은 어차피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케어를 해둬야 되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줄 아셨던 분이니까 지금 내용 봤을 때 잘하는 분이에요. 이거 이런 거 그냥 기준 딱 막혀 있잖아요. 해가지고 지킬 거 지키고 하루에 뭐 적은 종목 그걸로 갖다가 이제 50만원 1억 50만원 1억 우스운 돈 아닙니다.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익 냈던 매매 어떻게 했는지 정리. 근데 정리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포트 관리가 가끔씩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중 뭐 좀 세게 해가지고 이제 손절 상한선 10%. 근데 못 지키는 거. 못 지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미련도 있지만 비중도 좀 세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금을 일단은 뺍니다. 인출. 그 다음에 수익 나? 그러면 거기서 뭐 반씩이든 뭐 3분의 1이든 3분의 2든 인출 계속해요. 그러면 한 번 탁 하고 무너져도 그 수익금이 있어가지고 다시 투입해가지고 또 할 수 있고 나 일단 한번 해봤던 분이어서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좀 다듬고 결국 그 괴리감 줄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다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분한테만 좀 해당되는 게 아닐 거고 지금 이제 좀 중수 위치 내가 수익을 한번 내봤던 사람인데 수익 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한테 조금 와닿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진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것도 많고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주식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막막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 이 차트 양봉, 음봉조차 몰랐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뭔지, 뭐 매매 차트 분봉, 지지, 저항에 대해서 어떤 거를 내가 보고 뭐 아무것도 몰랐던 그 막막함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결국 그럴 때는 새로운 걸 막 내가 지금 다시 못 버는 게 뭐를 몰라서 못 버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많은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혹은 내 욕심이랑 겹쳐가지고 더 내가 이거 몰라서 못 버는 걸 거야. 내가 이거 몰라서 그게 아니잖아요. 왜? 과거의 수익 내가 봤었으니까. 그럼 그때 당시로 지금 막 뭐가 사람이 있으면은
뭐가 덕지덕지 막 지금 붙은 거예요. 막 여기에. 지식, 새로운 지식들 막 습득해서 더 올라가려고 하다 막 붙어서 이게 지금 내 움직임을 막고 있는 거야. 쳐내야죠. 더 내가 지금 모자라서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게 지금 내 몸을 가려버려서. 이럴 때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눈 돌아가가지고 계속 뭐 새로운 거에 집착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한번 벌었던 사람이라면은 리셋 시키는 게 중요해요. 백섭이라고 하죠. 게임에서 서버를 돌립니다. 그때 당시로. 지금 오류 생겼어? 깔끔해. 돌려버리면 이거를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빨랐어요. 저는 제일 빨랐어요. 어느 순간 꼬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금 뭔가를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꼬였다. 특히 윈도우 뭐 업데이트를 하다가 꼬였다.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컴퓨터가 안 켜진다. 백섭해요. 그러면은 다시 잘 켜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지식에 대해서 굳힐 거 굳히고 천천히 쌓아가는 그런 스텝이 또 중요합니다. 자, 늦은 밤에 조금 영상이 길어가지고 아마 보실 분들만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영상도 사실 뭐 아침이라던가 뭐 일요일 장마감 그 오후장 이럴 때 올리는 게 더 많은 분들이 보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한테라도